네, 먼저 이제 이야기할 게 주가는 우리가 이제 주가라는 지표라는 걸 우리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움직임, 이제 방향이라는 걸 가지고 수익을 내야 됩니다. 주식은 이제 올라가야지만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죠. 맞죠? 수익을 내는 데는 올라가기만 해야 된다. 근데 만약 우리가 이제 편의점이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편의점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 동네에. 편의점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이제 기업화 해가지고 주식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팔았어요. 그러면 이거는 많이 오를까요? 어떨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실적이 좋아지고 주가의 뭐 주당 가치라는 게 올라가야지 주가가 결국 올라가는 게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인데, 편의점이라는 게 이게 어딨냐? 보신각종 근처에 이제 코로나가 아니라고 봤을 때 보시나도 근처에 편의점이 있어요. 보신각종 근처에 편의점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12월까지 계속 이러다가 1월 1일 날 되니까 그날 매출이 이렇게 올라요. 이렇게 되겠죠. 맞죠? 보신각종에 몰려들어가지고 종치는 거 보려고 몰려들어가지고 1월 달에만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만약 이제 그러니까 편의점이 이게 한강에 있다고 봅시다. 한강 고수부지에 있어요. 뭐 매년이 아니고 뭐 10년 만에 한 번 뭐 한 번 하지만 여름에 한 번 침수돼가지고 고수부지가 물이 찰 때가 있어요. 그럼 얘는 이렇게 되겠죠. 1년 내내 비슷하게 움직이다가 물론 뭐 겨울에는 사람들이 절 돌아다니니까 낮아지겠지만 그냥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본다면 급격하게 이렇게 변화가 오는 경우는 이게 바로 이제 이슈라든지 어떤 이제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방향에 나올 수 있는 힘을 얘기하죠.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매매를 할 때 가장 초보자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나마 안전하게 우리가 매매를 한다면 어떤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될까요? 물론 시세라는 건 이런 구간에서 사가지고 뭐 이렇게 올라가는 게 베스트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주가가 시장의 움직임이라는 게 크게 없는 상황, 시장의 움직임이 아니라 이제 뭐 매출이든 뭐든 그 가격을 많이 나올 수 있는 게 움직이지 않는다면 주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는 스테이블하게 그냥 옆으로 쭉 그냥 계속 그 가격에 있는 게 맞겠죠. 아무 이슈가 없어. 뭐 좋은 일도 없고 나쁜 일도 없고 하루에 뭐 100만 원 매출 내는 편의점이 있다면 그냥 계속 100만 원씩 내면 월 3천, 1년 3억 6천 이런 식으로 매출이 딱 잡히는 거예요. 맞죠? 맞겠죠? 근데 주식을 이제 움직이지 않는 단계. 그러니까 회사가 어떤 회사가 있든 간에 우리는 매일매일 주식을 보지만 그 회사가 뭐 일이 어제 일이 있고 거기 만약 막상 다니는 사람들은 다니는 사람도 모르게 주가는 움직이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어떤 흐름이라고 하는 거는 옆으로 기어가지고 주가가 일정하게 움직이는 게 기본입니다. 이게 베이스라는 거예요. 근데 주가가 뭐 1,000원이다 라고 해가지고 계속 1,000원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900원에도 갔다가 1,100원에도 갔다가 이런 식으로 주가는 움직일 거예요. 기본적인 흐름이. 이럴 때 이거 수평선이 이렇게 돼버리네. 이렇게 나온다면 주가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상한선까지 갔다가 다시 밀리고 아래 정도 내려오면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빠지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움직이는 게 기본적이겠죠. 만약 또 진짜 뭐 보신각종 울릴 때면 여기를 뚫고 올라갈 거고, 침수가 나면 여기를 깨고 내려갈 거예요. 이런 이슈가 없이 조용한 상태, 소강 상태라는 본다면, 이 소강 상태의 주가는 어느 일정 가격대에서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게 맞겠죠. 맞죠? 이런 쪽으로 그래야 되잖아요. 아무 일이 없는데 갑자기 주가가 울리면 뭐 그냥 작전하거나 뭐 갑자기 누가 주문 실수한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서 매매를 해서 여기서 매수를 하고 여기서 매도를 하고 여기서 매수를 하고 여기서 매도를 하는 게 기본적인 방법일 겁니다. 이게 가장 베이스가 되는 뭐 유튜브나 이쪽에도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한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박스권에 대해서 횡보하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는 방법이에요.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이 100일이라고 봤을 때 횡보를 하는 기간이 보통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횡보라는 구간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네, 100일이라는 주식시장이 움직이게 되면 70% 이상이 횡보합니다. 7, 80%가 횡보를 하고요. 거기서 이제 하락하는 부분이 20이 좀 넘고 올라가는 거는 10에 10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게 다 올라가고 그 다음에 긴 시간 뒤에서 빠지는데, 그 와중에 계속 횡보라는 게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박스권 매매라고 하는 게 가장 모든 매매의 이제 기본적인 흐름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매수할 자리와 매도할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봅시다. 주가는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횡보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사야겠죠. 맞아요? 여기서 사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한 이쯤 사. 빠지면 더 사야 되는데 안 사. 언제 사냐면 올라갈 것 같을 때 사. 그럼 나중에 다시 내려오거나 또 이제 횡보 상태가 굉장히 많은 확률로 횡보를 한다 그러는데, 그럼 내 단가는 항상 여기야. 뭔 짓을 해도 맨날 보면 박스권 중간값이 내 가격이야. 그래서 어느 날은 올라가서 기분 좋고 어느 날은 빠지니까 빠질까봐 이제 겁나고, 아 올라갈 때 팔걸 뭐 할걸 이런 생각을 계속 갖게 되죠. 그러니까 박스권을 일단 먼저 나누는 게 기본적이다. 그래서 모든 차트를 여러분들이 볼 때 박스권을 먼저 나누면서 매매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박스권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올라가 버리면 여기서부터는 멍하니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박스권이라는 가격대의 움직임이 위아래에 있는 가격대가 앞으로의 흐름에서도 과거의 흐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가지 이론 중에 하나가 이제 등가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가격대 박스가 있으면 이걸 돌파하게 돼요. 그럼 그 다음번에 저항을 맞을 확률이 높은 거는 그만큼 가격이 올랐을 때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박스권 하나를 그려놓고 그만큼의 박스를 계속 위로 올리면서 목표가를 산정하는 거, 이게 이제 가격에 대해서 목표가를 산정하는 거고, 만약 빠지게 되면 내가 추가 매수를 생각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서
이만큼 빠졌을 때 여기서 매수를 해서 여기 올라올 때 여기서 팔아야지. 그럼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산 다음에 여기 올라오면 팔면 중간값의 평균 단가니까 수익이겠죠.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반등이라고 하는 게, 하락에선 반등이라는 게 작고 크고 이럴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것까지 얘기하면 머리가 더 복잡해지니까 그냥 이 마인드 정도만 오늘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본다면, 매수를 하려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 박스권을 잡아놨다면 여기서 매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사고 이제 이게 추세로 넘어가면 얘기할 게 더 많아지고 더 복잡해지겠죠. 그러니까 일단 가장 처음에 우리 기본적인 마인드는 항상 이게 박스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조건 지금 시세는 박스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한다고 생각을 해볼 때, 그러면 여기서 매수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놓으면. 근데 왜 여러분들은 여기서 사? 책 보고 돌파 매매 한다고, 돌파했으니까 산다고 여기까지 올라오면 그냥 또 무조건 지르고, 왜 그래? 앞에 두 개가 나와 있는 게, 앞에 나와 있는 게 계속 여기서만 움직이는데, 올라가서 돌파, 이번에 올라와서 이쯤 해가지고 강하게 올라오니까 왜 이걸 뚫을 거라고 상상을 하는 거야? 그럼 달리 말해서 반대로 보면, 이렇게 내리면 왜 빠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걸 왜 얘기를 하냐면, 이게 기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 박스권을 내가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한번 해본다면 이 구간에서 사는 게 쉽지 않아요. 빠질 것 같아서, 진짜로 빠질 것 같아서 쉽지 않고, 그리고 정말 갈 종목이면 여기 무조건 깼다가 회복하고 날아갑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추세를 배울 때 이제 채널이라는 걸 공부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자리에 있다가 지지선을 깨고 나서 다시 회복한 주가가 그 기존의 직전에 박스권을 돌파할 때는 이건 신뢰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반대로 해도 똑같아요. 반대로 돌파했다가 깨져 내려왔고 되돌아온 주가가 저가를 깨고 내려가면 이거는 하락에 대해서 신뢰도가 높다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또 이게 실제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고, 여기서 정말 많이 당해요. 이게 이제 뒤에 좀 더 나가면 이제 트랩과 페일러라고 해가지고 그런 개념도 나오는데요. 보통 이걸 이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걸, 이 부분들을 이제 휩소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모든 매매는 휩소라는 걸 감안하고 내가 매매 진행을 하고 매매 전략을 짜야 되는데, 휩소라는 걸 생각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매매를 난 다 끝내놨는데 여기서 좀 깨지려고 딱 촉 빠지면 이제 덜컥 겁부터 나는 거예요. 팔고 나서 그게 내가 최저점이 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어요. 근데 팔고 나서 좀 더 살짝 빠지는 듯 하더니 이제 올라가 버리니까 이제 멍해지는 거고, 마찬가지로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다시 되돌아와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건 제가 선물 강의할 때도 뭐 활용하는 부분이고요. 설명을 많이 하는 부분인데,
무조건 내가 박스권이라고 생각하고 보는 거예요. 주식은. 그러면 여기 왔을 때 매수를 하는 거잖아요. 여기 올 때 파는 거고. 이해되시죠? 여기서 올라가는 시세를 먹으려면 무조건 단가가 여기여야 되는 거야. 여기서 매수하고 중간에 올라타고 해가지고 이 위에 있는 시세를 먹을 수 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사실. 먹을 수는 있겠지만 그럼 단타로 들어가는 정도지, 여기서 이 위에 구간을 이렇게 한번 흔들어 버리면 여기서 다 털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원래 오래 들어가지도 못해. 거기다가 또 물량을 실지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내일부터 만약 박스권 매매를 보이는 거나 박스권이라고 생각되는 종목들을 하나씩 골라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아랫자리에서 사는 연습을 해보세요. 연습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냐면 사기 싫거든요. 이거 언제 사고 싶냐면 이 자리에 언제 사고 싶냐면 내가 너무 물리고 너무 시장이 힘들어서 앞으로 정말 1원도 손해볼 수 싶지 않을 때, 1원도 손해보고 싶지 않을 때 이 자리를 찾아요. 완전 바닥에 있는 거. 일봉상으로 바닥에 있는 거. 근데 그런 바닥은 괜히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바닥에 갈만하니까 바닥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구간에 사보고 박스권 위에서 이제 매도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초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내가 투자금을 얼마 가지고 있든 간에 거기서 5% 정도나 10% 정도는 떼가지고 이거 가지고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선물 같은 거를 우리가 이제 선물을 매매를 할 때는, 선물은 양방향성 매매죠. 올라갈 때는 매수로 수익을 내는 거고, 빠질 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매도로 수익을 올릴 수가 있어요. 이건 뭐 주식 선물도 마찬가지고, 일반 지수 선물이라든지 국내 선물, 뭐 해외 선물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말하는 파생이라는 상품들은 떨어져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가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무조건 박스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얘는 올라오면 매도를 생각해야 돼, 매수를 생각해야 돼? 매수를 생각해야 돼, 매도를 생각해요? 올라오면 매도를 생각해야 되고, 빠져가지고 내려와서 저점에 닿으면 매수를 생각해야 돼요. 이 매수를 생각해야 되는 게 마인드가 이렇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이 박스권을 기본 박스권이라고 보고, 지금 현재 시세가 뭐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지금 주가 지수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지금 코스피 2900대랑 3000이 왔다 갔다 해. 그럼 2900대 왔을 때 매수를 할 거냐 말 거냐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3000이 올라와서 이번엔 돌파하겠지라고 생각하고 매매하지 말라고요. 그럼 돌파해도 얼마 못 먹는다고. 3000에서 2980, 3020 왔다 갔다 해가지고 흔들어도 내 단가가 2900이면 가져가, 안 가져가? 가져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예. 근데 여기서 돌파를 생각하고 3000포인트에서 매수를 했는데 다시 2900이나 뭐 지금처럼 흔들어 버려. 그러면 이걸 계속 들고 갈 수 있겠어요? 시장은 계속 안 좋았고 앞으로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 안 좋은 흐름인데, 그럼 털리는 게 당연한 건데 나중에 올라가 버리면 또 그렇게 생각해. 아, 나 진짜 저거 잘 보고 잘 잡았는데 내가 저거 못 먹네. 그러니까 원론적인 가장 기본적인 자세에서 내가 삑사리가 났는데, 올라가가지고 종목을 잘 잡았는데 그거 못 먹었다고 한탄하는 거는, 이건 뭐가 인과관계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아래쪽에서 매수를 해야, 그러니까 이게 여기 오면 무조건 사시고요. 여기 오면 무조건 매도하세요가 아니라 주식 시장을 계속 보고 있고, 최근에 제가 얘기했던 종목들 뭐 예전에 게임빌이라든지 뭐 위메이드 반등권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지금 이 구간에서 저점이라고 생각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 마인드로 본다라는 거예요. 여기 오면 매도 마인드로 본다라는 거죠. 만약에 여기 왔을 때 매도를 하고 이게 깨져버리고 내려가 버리면 수익은 극대화를 여기서 시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무슨 소린지 아시겠죠? 이게 연습이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연습을 아예 하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박스권이라는 거 모른다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루가 뭐야? 그냥 위아래 지금 움직이고 있으면 박스권이에요. 더 이제 디테일하게 나가거나 더 중요한 부분들은 뺄게요. 너무 오래 걸려요. 왜냐면 이게 만약 박스권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움직이면 어디서부터 박스권이라고 생각하는 거냐 이거죠. 처음에 저점 찍고 나서 올라갔다가 다시 찍는데 여기가 박스권이 돼가지고 저점 지지를 할지 안 할지 알 수가 없잖아 사실. 맞잖아요. 이게 하락 N자로 빠질 수도 있는 거잖아. 맞죠? 그럼 여기선 쌍바닥이 나올지 박스권으로 움직일지 알 수가 없어. 기본적으로 박스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지만 깨져버릴 수가 있으니까 두 번째는. 그럼 세 번째, 여기 두 번째 지지가 되고 올라왔다가 세 번째 다시 밀려. 그럼 여기서는 여기 박스권이라고 이제 인지할 수 있죠, 여러분들. 맞아요. 인지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면 여기가 박스권이 될 거라고 인지할 수 있잖아요. 예, 인지할 수 있는데 지지할 확률은 여기보다 현저하게 지지할 확률이 낮아져요. 세 번째 삼중바닥이니 다중바닥이니라고 하는 게 계속 세 번, 네 번 찍을 때까지 얘가 못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거잖아. 오랜 시간 지지받았다 해서 지지력이 점점 강해지는 게 아니라 또 시간이 더 오래 지난 시간 동안 지지가 되면 또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이제 추세라는 부분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은 일단 박스권 매매에서 저점과 구간 이런 부분들에서 박스권을 내가 정해놓고 본다면 저점 구간에서는 매수를 하고 고점 구간에서 매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일단 기본적인 주식이라면 매수를 해야 되고 매도를 해야 되고 선물이라면 여기서 매도를 해야 되고 여기서 매수를 해야 된다. 일단 지금 박스권이라고 하는 게 어떤 시세가 이런 식으로 나올 때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고 봅시다. 그럼 이게 박스권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근데 한번 찍고 나서 계속 안 닿네. 이런 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런 게 영향을 받는 게 이제 이 가격대라는 부분도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이라는 게 있고 방향이라는 게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박스권은 뭐 일봉이 이런 식으로 크게 말하는 박스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장중에라도 나오는 뭐 짧은 거라도 뭐 한 주든 뭐 10만 원이든 연습하는 거는 여러분들 구간에서 연습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게 밑으로 빠져가지고 직전 저점이라든지 아니면 저점, 그러니까 최근에 며칠간의 저점 구간에서 닿았는데 거기서 내가 살지 말지 쳐다볼 수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은 여기서 쳐다보질 않아요. 관종이 올려놔도 여길 쳐다보지 않아. 이거 올라갈 때 양봉 뜨면 그때 보여 눈에. 이전에 절대 안 보여.
뭐 숨은 그림 찾기 같아. 관종이 10개밖에 안 되는데 여기 박스권이 밑으로 내려갖고 밑으로 밀릴 때는 안 보여 눈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여기 올라갖고 양봉이 이런 식으로 뜨면 와 내가 저거 보고 있었는데 관종이었는데 이래버리는 거야.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매매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연습을 하자. 뭐 많이 사지는 않더라도 이런 부분 이제 박스권이라는 저점 구간에 대한 이해라는 부분들은 실제 그 구간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고 내가 그때 못 볼 수도 있으니까 가격대를 뭐 알람이라든지 이런 걸 설정을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겠죠. 뭐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일단 박스권 구간에서 초보자분들이 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매매 마인드 그리고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이라든지 어떤 차트를 그리는 상품들 비트코인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지금 엄청나게 움직이고 있는 시세를 갖고 있지만 알트코인이든 뭐든 차트들 보면 시세 없이 바닥에 있을 때는 계속 쫙 기어버리죠. 그런 기는 자리에서도 보면 이제 매도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매수 마인드와 매도 마인드를 한번 생각을 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차트를 하나 보면 지금 갤럭시아 머니트리라는 뭐 종목이 있다고 해서 이걸 한번 봅시다. 그럼 얘가 이렇게 움직일 때 지금 박스권이 어딘지 알 수 있어요? 딱 대강 봤을 때 이 정도 박스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죠. 맞아요? 메이저 라인 지지가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제 차트로 봤을 때는. 그러면 여기서 내가 매수를 한다면 이렇게 쭉 올라왔다 다시 쭉 올라오니까 여기 올라갈 것 같아서 여기서 산다. 여기 사는 게 아니라 올라가면 안 산다는 거죠. 여기서 사지 말고 만약 여기서 샀다고 칩시다. 이 구간에 가지고 만약 계속 여기 선을 지지하고 있고 박스권 자리 저가 구간이니까 매수를 했어요. 그럼 여기 오면 이거 팔아요 안 팔아요? 팔아요 안 팔아요? 왜 팝니까? 지금 연습상에 완전 초보분들은 팔아야겠지만 안 팔아요도 아니죠. 아니 그것도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오늘 뭐 여기서 굿이브닝 얘기해갖고 저가에서 매수를 했는데 빠지고 고가에서 매도하려고 했더니 매도했더니 날라가. 그러니까 자 어느 지점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만약 이게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여기 왔을 때 나는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다 정리 라고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기서 올라가서 다시 빠져가지고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반만 정리하고 반은 지켜봐야지. 혹은 나는 내 매수가 메이저 라인 구간 박스권 저점 구간을 샀으니까 나는 그냥 일단 매수가만 안 깨지면 손실만 아니라면 나는 끌고 가볼 거야.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세 가지의 방법이라고 그랬죠. 대응에 대해서는 주식이든 선물이든 차트 가지고 내가 대응하는 부분은 다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요. 이게 이거예요. 가격으로 지켜주고 추세로 볼 건지 가격으로만 볼 건지 이 차이가 모든 게 존재해요. 왜냐하면 주가 차트라든지 주가 움직이는 것 자체가 방향을 나타내는 선이나 추세라든지 채널이라는 이제 방향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어느 가격대 삼성전자, 7만전자, 8만전자, 9만전자 어느 가격대에서 계속 저항을 받거나 다시 깨지고 7만전자로 내려오거나 이런 부분들의 가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가격과 추세라는 거를 두 개를 섞어 가지고 내가 대응을 하는 방법들의 경우의 수를 다 보면 세 개예요. 맞죠?
올라왔을 때 저항일 수 있으니까 반 팔고 반은 보자. 다 팔고 뭐 그 다음번에 또 시세가 나온다거나 움직이면 그때 보고 다시 들어가지. 지금 내 목표 소기의 목적은 박스권 고점까지 오면 내가 먹겠다는 거였으니까 그걸 도달했으니 난 다 팔 거야. 혹은 나는 지금 박스권 저점에서 잡았기 때문에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올라가는지 지켜보고 매수가만 안 깨지면 가져갈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랬죠. 모든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기준은 두 가지고요. 두 가지 방향성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랬죠. 추세가 있고 가격이 있으니까. 두 번째로 모든 대응은 세 가지로 나눠진다 그랬어요. 방금 설명한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단타를 칠 때 내가 단가 관리를 하거나 혹은 내가 수익일 때 팔아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이유도 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서 샀기 때문에 이 구간을 지켜볼 수 있는 기회와 권리가 여러분들한테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사놓고 올라갔다 흔들다가 털어버리고 나니까 다시 전고점 가. 이거는 내가 단기적으로 들어갈 자리에서 들어갔다가 못 먹거나 아니면 손절하고 나오니까 올라가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죠. 무슨 소리 이해되시죠? 네. 여기까지 일단 오늘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앞으로 연습해야 될 부분들,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매매 방법이고요. 이게 캔들 패턴이니 뭐 캔들의 위치니 위치는 중요하죠. 캔들 패턴의 위치는 중요해요. 근데 캔들이라는 것 자체는 그냥 주가를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선으로 나타나는 이런 흐름이 중요한 거지 이 캔들의 모양 따위는 정말 하등에 쓸모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주린이고 처음에 내가 가격에 대한 매매를 처음부터 진짜 이게 기초부터라도 제대로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보고 나가 정상적인 거 올바른 습득이라는 부분들을 해보는 연습으로서 여러분이 잃어도 되는 돈은 각자 다르겠지만 분명히 잃어도 되는 돈 정도의 크기라는 건 있잖아요. 그 키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다 보면 그 다음번에는 내가 안 그러고 싶어도 스스로 물량을 늘려야 되는데 손실 나가지고 빨리 빠져나올 것 같으니까 물량을 올리거나 수익이 나는데 너무 적게 사갖고 아쉬운데 아쉬운 상황에 또 양봉이 이렇게 뜨면 더 사버리게 되죠. 고가에서. 그럼 단가 갑자기 내가 정신 차리고 나니까 단가 대롱대롱. 이거는 스스로 막아야지 어떻게 누가 손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가슴을 억누르시고 지금 기본적으로 연습해야 되는 첫 번째는 박스권 부분들이다. 일단 그래서 박스권 매매에 대해서 박스권 매매에서 이걸 더 자세하고 좀 디테일하게 보실 분들은 뭐 유튜브에 또 박스권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본 강의라고 해서 올려놔 있어요. 그걸 보시고 지금 기본적인 박스의 마인드에 대한 이해 정도를 좀 디테일하게 오늘 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